제5권 해는 뜨고 해는 지고 제39장 성복 전투. 조나라에서 너무 지체했던 모양이다. 전일과 위주의 방화 사건이 종결되어 갈 무렵 조성에 머물고 있는 진문공에게 급한 파발이 하나 도착했다. 상구성이 위급합니다. 구원을 청하는 송나라 사자 문윤반과 화수로였다. 문윤반과 화수로의 구원 요청에 진문공은 고개를 갸웃 흔들었다. 이상하군. 초군은 어째서 위와 조나라를 구원하러 들지 않고 송나라를 더욱 압박하는 것인가? 우리가 잘못 짚은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며 문윤반은 그간의 초군의 움직임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초성왕은 하루빨리 중원의 맹주가 되고 싶은 마음에 성득신을 총사령관으로 삼아 친히 대군을 이끌고 송나라를 포위했다. 초군은 단숨에 민읍당을 함락시키고 이어 도성인 상구를 향해 육박해 들어갔다. 그런데 뜻밖으로 송나라의 저항이 심했다. 송성공은 조만간에 진나라가 구원하러 올 것을 믿고 온 힘을 다해 초군의 공격에 맞선 것이었다. 그런 중에 초성왕은 진문공이 대군을 이끌고 위나라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록 함락, 위성공, 양호 땅으로 피신. 들려오는 것마다 여간 위급한 사태가 아니었다. 위나라는 가장 최근에 초나라와 혼인한 동맹국이다. 맹주 지위를 노리는 초성왕으로서는 위나라의 위급을 간과할 수 없었다. 그는 우선 양곡 땅에 주둔하고 있는 초군의 일부를 위나라로 급파하는 한편 자신이 직접 위나라를 구원하러 떠나기로 했다. 그렇다고 송나라 포위를 푸는 것은 진의 술책에 넘어가는 것이다. 군대를 둘로 나눈다. 일대는 초성왕이 이끌기로 했고 다른 일대는 원수 성득신에게 지휘를 맡겼다. 내가 위나라를 돕는 동안 원수 성득신은 송나라를 계속 공격하라. 이런 명을 내리고 초성왕은 위여신, 반왕 등의 장수와 함께 위나라를 구출하러 떠났다. 그런데 그들이 막 위나라 땅을 향해 출발했을 때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다. 위나라 도성이 이미 함락되었습니다. 진군은 조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초성왕은 장수들과 상의한 끝에 진로를 변경하여 조나라를 구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방향을 틀었을 때 또 다른 보고가 날아들었다. 진군이 이미 조성을 무너뜨리고 조공공마저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초성왕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우의 움직임이 어찌 이리도 신속하단 말인가. 일찍부터 초성왕은 진문공에 대해 외경의 마음을 품어왔었다. 그 때문에 유랑자 신세이던 진공자 중이를 극진히 대접하지 않았던가. 그것은 호의일 수도 있었고 그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었다. 그것이 지금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다. 진나라와는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들자 초성왕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기가 싫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병참선이 길어진 초나라로서는 진나라의 개입이 무척이나 껄끄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전략적인 면에서도 진나라와의 전면전은 피하는 것이 합당하다. 초성왕은 이렇게 판단했다. 일단 군대를 신땅으로 옮겨라. 신땅은 지금의 양양 일대 초나라 영토다. 이를테면 철수를 한 셈이었다. 이어 그는 제나라 양곡 땅에 주둔하고 있는 신공숙후의 군대마저 신성으로 철수시켰다. 또한 상구를 포위하고 있는 성득신에게도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소활령을 내렸다. 진우는 19년이나 타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였는데도 끝내 진나라 군위에 오른 영걸이다. 그는 이 세상에 가진 고초를 다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 또 하늘은 그에게 장수할 수명을 주어 그를 해치려는 자들을 오히려 먼저 제거했다. 하늘이 내린 사람을 인간의 힘으로 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대는 속히 포위를 풀고 이곳으로 철수하라. 여기까지는 진문공이 노리던 바였다. 이대로만 되었더라면 진과 초나라 사이에는 아무런 충돌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진문공 또한 송나라를 구원한 것에 만족하고 그대로 강성으로 귀환했을 것이다. 그런데 초군 원수 성득신의 공명심이 모든 상황을 틀어놓았다. 그는 초성왕의 소활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송나라 도성을 공격할 것을 고집했다. 이제 조금만 더 몰아붙이면 송나라를 함락시킬 수 있는데 여기서 어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이 공을 세우고 싶어서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은 송나라의 항복을 받아내고야 말겠습니다. 어찌 보면 항명일 수도 있는 성득신의 행동이었다. 초성왕은 불쾌했다.
이자가 감히 나의 명령을 어기다니. 초성왕이 성득신의 제거를 마음에 두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초성왕은 노회한 군주였다. 자신의 불쾌한 마음을 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득신의 요청을 수락하는 사자를 보냈다. 그렇다면 그대는 계속 송나라를 공격하라. 하지만 결코 무리는 하지 마라.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지 철수해도 좋다. 언제든지 철수해도 좋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끝내는 성득신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누구보다도 공명심이 강한 성득신이 이 말을 들었을 때의 기분은 어떠했을까? 이는 나를 무시하는 처사다. 나는 결코 전쟁터에서 죽으면 죽었지 철수는 하지 않겠다. 이리하여 그날부터 성득신의 상구성 공격은 더욱 격렬해지기 시작했다. 그간의 경위를 전해들은 진문공은 모든 장수를 불러 모아 작전회의를 열었다. 우리가 위와 조나라를 공격한 것은 송나라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성득신으로 인해 그 계책은 불발로 그친 것 같소. 아무래도 성득신이 이끄는 초군과 일전을 벌여야 할 모양이오. 하지만 진문공은 초나라와의 직접적인 교전에서 승리할 자신이 없었다. 어딘지 모르게 음성에 힘이 빠져 있었다. 이것을 눈치챈 호원이 의견을 내었다. 우리는 그동안 위와 조나라를 상대하느라 군사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만족하고 철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초나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찌 진문공뿐이겠는가? 모든 중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중에 단 한 사람. 신임 원수 선진만이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입을 열었다. 이제 와서 송나라의 위태로움을 모르는 척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하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힘만으로 초군에게 승리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질 않소. 저에게 우리 군사를 쓰지 않고도 송나라를 구원할 묘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오? 진문공은 물론 다른 장수들도 눈을 빛내며 선진을 돌아다 보았다. 제나라와 진나라를 이번 싸움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선진이 낸 묘책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었다. 제나라는 이미 우리 진과 동맹을 맺은 바 있으며 성득신에게 양곡 땅을 빼앗긴 전력이 있으므로 초나라를 원수처럼 미워하고 있다. 사자를 보내어 함께 송나라를 돕자고 하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 진나라도 마찬가지다. 틈만 나면 북쪽으로 진출하려는 초나라 때문에 진목공은 많은 군사를 국경에 배치하고 있다. 더욱이 진목공은 진문공의 장인이기도 하다. 함께 중원 평화를 위해 초군을 몰아내자고 설득하면 일부 병력이라도 파견하여 진문공을 도울 것이다. 만일 진 두 나라 모두 군대를 파견하기 곤란하다면 성득신에게 사자라도 보내어 송나라로부터 군대를 철수해 줄 것을 권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제소공도 진목공도 매몰차게 주공의 청을 거절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선진의 말대로만 된다면 그야말로 묘책 중의 묘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허점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었다. 성득신이 제와 진나라의 권고를 받아들여 송나라에서 물러가고 그로 인해 송나라가 초를 섬기게 된다면 우리 진나라로서는 아무 이익도 없을 뿐 아니라 그동안 헛심을 쓴 것밖에 되지 않는 게 아니겠소? 조쇠의 지적에 선진이 대답했다. 저에게 그에 대비한 또 하나의 계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오? 성득신으로 하여금 진의 철군 권고를 거절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성득신은 송나라를 원수처럼 대하는 반면 위와 조나라에 대해서는 매우 호의적이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우리 진나라는 위와 조나라의 도성을 모두 점령했다. 진문공이 이 두 땅을 모두 송나라에게 줘버리면 성득신은 더욱 송나라에 대해 이를 갈 것이 분명할 것이다. 포위를 풀기는커녕 더욱 군사들을 재촉할 것이요. 그리 되면 제와 진나라는 성득신의 무례함과 오만방자함에 분노하여 군대를 내지 말라고 해도 군대를 낼 것입니다. 과연 놀라운 계책이오. 진문공과 다른 모든 장수들은 선진의 지혜로움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전략은 섰다. 이제 남은 것은 행동뿐이다. 조금만 더 버티라고 전해주시오. 결코 항복해서는 안 돼요. 진문공은 송나라 사자 문윤반과 화수로에게 이렇게 당부한 후 선진의 계략대로 제나라와 진나라에 각각 사자를 보냈다. 아울러 빼앗은 위나라 도성의 영주에 문윤반을 임명하고 조성의 영주에는 화수로를 임명했다. 그 밖에 모든 점령지도 송나라 영토로 삼는다는 영을 내렸다.
이 소식을 들은 초군 원수 성득씨는 과연 노발대발했다. 송나라 놈들이 진나라를 믿고 뒷구멍으로 별 간악한 짓을 다 저지르는구나. 감히 위와 조나라를 차지하다니 내 결단코 송나라에게 본때를 보여주리라. 그런 중에 제나라 대부 최요와 진나라 공자집이 차례로 성득신 진영으로 찾아들었다. 진문공의 요청에 따라 성득신에게 송나라 포위를 풀고 철군할 것을 권고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송나라에 대해 깊은 원한을 품은 성득신이었다. 그대들도 송나라의 간교함을 보지 않았는가? 나는 위나라나 조나라를 독립시키지 못하면 결코 회군하지 않으리라. 최요와 공자집은 성득신의 아나무 인격인 태도에 기분이 상해 본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초군 진영에도 지략이 뛰어난 인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성득신의 보좌관 역을 맡고 있는 완추는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이 모두 진문공의 책략에 의한 것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이대로 나가다간 우리가 패한다. 진군 하나만을 상대해도 이길까 말까 한 상황에 제소공과 진목공의 악감정까지 샀으니 누가 보아도 불리했다. 회군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판단했으나 문제는 원수 성득신이었다. 자존심이 너무 강했다.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초성왕의 명까지 거역하며 송나라 공격을 고집한 그가 아닌가. 완추는 고심 끝에 성득신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계책 하나를 마련했다. 싸우지 않고도 위와 조를 독립시킬 수 있는 방도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진우의 목적은 송을 포위에서 풀려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사자를 보내어 위, 조 두 나라 임금을 복위시키고 빼앗은 땅을 다 돌려주면 우리도 송나라에 대한 포위를 풀겠다고 교섭하십시오. 그러면 장군께서는 위, 조 두 나라를 구원하신 것이 되며 송나라에 대해서도 은혜를 입힌 것이 됩니다. 비록 항복을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지금 상황에선 이 방법이 가장 최선책입니다. 이를테면 화평 교섭의 주도권을 쥐므로써 모든 공을 성득신이 차지하라는 것이었다. 성득신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손해될 것이 하나도 없었다. 어떻게 보면 송나라 항복을 받아내는 것보다 빼앗겼던 위, 조 두 나라를 구출해내는 것이 더 큰 공인 것도 같았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성득신이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만일 진우가 우리의 교섭을 거절하면 그때는 어쩌는가? 완춘이 웃으며 대답한다. 진우가 거절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입니다. 어째서 그렇소? 송나라는 지금 오로지 포위에서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평을 제의했는데도 진나라가 거절했다면 송나라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동안의 원망이 온통 진우에게로 쏠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설득하면 송나라는 두말 없이 우리 초나라를 따를 것이요. 위, 조나라까지 가세하면 진군을 격파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쉬운 일입니다. 완춘의 말을 들은 성득씨는 그제야 얼굴을 활짝 펴며 감탄했다. 그대의 지혜는 결코 관중에 뒤지지 않을 것이요. 이제 싸움은 진, 초전의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것은 곧 선진대 완춘의 지략 싸움이기도 했다. 성득씨는 오래간만에 송나라에 대한 공격을 멈추었다. 송군이 어리둥절한 가운데 숨을 돌리는 동안 그는 보란듯이 완춘을 사자로 임명하여 진문공에게 보냈다. 무슨 일인가? 화평을 청하러 왔습니다. 조건은 위, 조 두 나라의 임금을 복위시키고 모든 땅을 되돌려준다면 우리 초군은 즉시 송나라에 대한 포위를 풀고 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완춘의 말이 여기까지 이어졌을 때 호원이 격분하여 소리쳤다. 뻔뻔스러운 놈. 성득신을 가리키는 말인지 완춘을 지목하는 말인지는 알 수 없었다. 점령하지도 않은 송나라를 두고 이미 망한 두 나라와 바꾸자는 수작이 아니고 무엇인가? 거절입니까? 완춘은 얄미울 정도로 두 눈을 치켜뜨고 호원을 돌아다 보았다. 무례한 놈 당연히. 호원이 격앙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여기까지 말했을 때였다. 옆에 있던 원수 선진이 슬며시 호원의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선진은 호원 대신 완춘을 향해 말했다. 그대들의 조건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소. 따지고 보면 위, 조 두 나라의 죄가 크긴 하지만 나라를 멸망시킬 만큼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니오. 우선 장군은 후영에 가서 잠시 노독을 푸시오. 그 사이 결정을 내려 답을 주겠소.
난지가 완춘을 후영으로 안내했다. 호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선진에게 따지고 들었다. 그대는 저들의 조건에 응할 생각인가? 호원과 달리 선진은 냉정했다. 응해서도 거절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무슨 소린가? 저들의 조건에는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절하면 저들은 모든 원망을 우리 탓으로 돌려 송나라마저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일 것이며 승낙한다 하더라도 역시 모든 공을 자기들이 차지하여 송나라를 초나라 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수작입니다. 선진은 정확하게 완춘이 노리는 바를 간파하고 있었다. 호원은 선진의 설명을 듣고서야 자신이 너무 성급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머쓱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좋은가? 대부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오히려 위, 조 두 나라와 초나라 사이를 갈라놓을 계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서 말해보게. 먼저 사자로 온 완춘을 잡아 가두는 것입니다. 그런 후 위성공과 조공공을 위협하여 초나라와 단교하겠다는 서신을 성득신에게 보내게 합니다. 성득신은 성질이 급하고 강하므로 당연히 우리의 처사에 격분할 것이요. 격분하면 송나라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군대를 몰아 우리와 싸우려 들 것입니다. 이리 되면 우리는 위, 조 두 나라를 내주지 않고도 송나라에 대한 포위를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격동지게로서 성득신을 송나라 밖의 싸움터로 끌어낸다. 적을 화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는 전법으로 절묘한 안이었다. 많이 성장했다. 유랑 시절만 해도 애송이 청년에 지나지 않았던 선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초군을 상대로 연일 기막힌 책략을 쏟아내는 진나라 3군 원수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모두들 혀를 내둘렀다. 진문공 또한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대는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모든 것을 선진의 계책대로 하리라. 이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바둑 고수들의 수일기 싸움을 보고 있는 듯하다. 초군을 상대로 한 선진의 계책과 진군을 상대로 한 완춘의 책략은 모두 상대방의 급소를 누르는 중요한 정점들이었다. 하나라도 잘못 대응하면 나라의 운명이 뒤바뀌는 상황이다. 수일기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요체는 바로 자기 자신. 마음이 흔들리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평범한 수에도 여지없이 당하고 만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말이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상대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도 실력이다. 받아들여도 거절당해도 불리할 것 없는 교섭 조건을 회심의 카드로 내세운 성득신. 그는 빼지도 박지도 못할 상황에 놓인 진문공의 표정을 상상하며 느긋한 마음으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놈 어디 당해보아라. 마침내 진군 진영으로 떠나갔던 병사들이 돌아왔다. 그런데 이상했다. 완춘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 것이었다. 완춘이 구금당했습니다. 성득신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무리 불공대천의 원수간이라 하더라도 심부름꾼인 사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오래전부터의 불문율이다. 하는 마음으로 수행원들을 추궁했다. 너희 원수를 사로잡는 날, 그때 완춘과 함께 목을 끊으리라. 진우는 이렇게 말을 전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성득신의 가슴 속에서는 불같은 분노가 치솟아 올랐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노발대발했다. 내 일찍이 중이가 우리나라에 망명 왔을 때 그자를 한 칼에 죽여야 했거늘. 성득신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소식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완춘의 구금 소식에 이어 위성공과 조공공이 보낸 사자가 당도했다. 이제부터 초나라와의 관계를 끊겠소. 단교 선언이었다. 비록 진문공의 협박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위와 조의 단교 선언은 성득신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타격이었다. 그는 초나라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이번 출정에 임했었다. 그런데 송나라 항복을 받아내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동맹국이던 위와 조나라마저 잃어버렸다. 이것은 곧 성득신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자존심이 강한 그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성득신은 분노가 극에 달하다 못해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중이 그자를 죽이지 않으면 내 결코 초나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그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평상심이 깨어지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득신은 확실히 평범한 지휘관은 아니었다.
감정에 이끌려 무턱대고 진군을 공격하지는 않았다. 그는 나름대로 전력을 비교해 보았다. 진의 전투병력 3만, 초의 전투병력 3만. 여기에 진, 채, 정, 허 네 나라의 연합병력 2만을 보태면 총 5만. 우월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적어도 2배의 병력이라야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제는 위, 조, 송나라가 문제가 아니었다. 성득신 개인의 명예가 걸린 싸움이었다. 이기면 모든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진나라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위와 조나라는 다시 초에 굴복할 것이요, 송나라 또한 고개를 숙이고 항복해 올 것이다. 원수로서의 능력을 확실하게 인정받게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한다. 성득신은 신성에 머물고 있는 초성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병력 증원을 요청했다. 진군과 일전을 벌이겠습니다. 군대를 더 보내주십시오.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초성왕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증언은 없다. 그대의 병력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여의치 않으면 회군하라. 도와주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소환하는 것도 아닌 묘한 초성왕의 대답은 지금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어떤 사람은 성득신 정도라면 그 병력으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도 하며, 또 다른 사람은 지나치게 세력이 커지고 있는 성득신을 견제하기 위하여 고의로 병력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후자의 해석을 전제로 한다면 성득신은 초나라 공실 내에 이미 상당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초성왕의 입지를 위태롭게 할 정도였을지도 모른다. 성득신은 투야고의 손자. 그가 공족임이 분명하고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다. 초성왕 즉위 초 숙부인 자원이 영윤에 올랐다가 왕위까지 노린 적이 있질 않은가. 초성왕으로서는 공족들에 대해 의심을 품을 만도 하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싸워서 이기면 좋고 지면 그것을 빌미로 건방진 태도를 보이고 있는 성득신을 처단한다. 그 무렵 초성왕은 성득신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항명까지 해가며 송과의 싸움을 고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은 정면으로 대결하고 싶지 않은 진문공에게로 싸움을 확대시키고 있지 않은가. 성득신이 만에 하나 진문공을 격파해준다면 그것도 괜찮은 일 아니겠는가. 이런 희망을 품었음직도 하다. 그렇다고 역시 패배에 대한 의심에서 완전히 헤어난 것은 아니었다. 일종의 진문공에 대한 두려움이다. 하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군주. 초성왕으로서는 그런 군주를 상대로 전군을 투입하는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더 이상 군대를 보낼 수 없다. 어쨌거나 초성왕은 증원 불가의 방침을 세웠다. 이때 신성에 머물고 있던 성득신의 아들 성대심이 자기 종중에서 키우고 있는 군사 600명을 규합하여 싸움을 도우러 가겠다고 청원했다. 초성왕은 그것마저 거절할 수는 없었다. 최소 1만 정도의 병력 중원을 기대했던 성득신은 아들이 이끌고 온 600명의 군사를 보자 더욱 화가 났다. 이제는 왕마저 나를 괴롭히려 하는 것인가. 그의 가슴 속에서는 오기가 끓어올랐다. 나의 군대만으로 진군을 격파해 보이리라. 성득신은 군대를 재편성했다. 본래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친위대와 아들 성대심이 거느리고 온 종중 군대를 중군으로 하고 투의신을 좌군 대장으로 삼아 정, 허두나라 군대를 지휘하게 했다. 우군 대장에는 투바를 임명하여 진, 채 두 나라 군대를 거느리게 했다. 진군과 일전을 벌이기로 결심한 이상 머뭇거릴 까닭이 없었다. 전군은 진나라 군대를 공격하라. 진문공을 사로잡는 자에게는 나의 영지의 반을 상으로 내리리라. 마침내 성득신이 이끄는 초군은 송나라에 대한 포위를 풀고 북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행군 속도는 바람처럼 빨랐다. 맹렬한 기세였다. 그 무렵 진문공의 군대는 조나라 북쪽 땅에 영체를 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초군이 풍우와도 같은 기세로 전진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환호성을 내지르는 한편 긴장감에 휩싸였다. 목적 달성.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초군을 격파하느냐는 것이었다. 원수 선진이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본시 우리의 계책은 초군을 끌어들여 단번에 꺾어버리는 데 있었습니다. 지금 초군은 오랫동안 송나라를 포위했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들이 진체를 내리기 전에 벼락같이 공격하면 성득신의 머리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장수들이 그 말에 동조했다. 진문공 또한 그 말이 타당하다고 여겼다. 그가 막 선진을 향해 출전 명령을 내리려 할 때였다. 호원이 자리를 차고 일어나며 외쳤다. 안 됩니다. 안 되다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호원에게로 쏠렸다. 주공께서는 망명 당시의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지난날 우리가 초나라에 머물러 있을 때 주공께서는 초성왕에게 후일 우리 진과 초가 싸우는 일이 생기게 되면 초나라 은혜를 갚는 뜻에서 삼사를 물러나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지금 초군을 공격하면 승리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신의를 잃는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주공께선 천하 제후들에 대해 한 번도 신의를 잃은 적이 없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초성왕에 대해 실신할 수는 없습니다. 주공께선 군대를 물려 초군을 피하십시오. 호원의 이 말은 진문공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뭇 뜻밖이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전이 아니던가. 나라의 운명이 달린 싸움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지난날 우스갯소리처럼 던진 약속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지키자고 주장하는 호원의 모습은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우스꽝스럽게 비칠 수도 있었다. 특히 군대의 총지휘를 책임지고 있는 원수 선진에게는 호원의 말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우리는 군주의 군대요. 초군은 신하의 군대입니다. 어찌 싸워보지도 않고 군주의 군대가 타국 신하의 군대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성득씨는 늑대 같은 자. 그런 자를 피한다는 것은 치욕 중의 치욕입니다. 하지만 호원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대답한다. 초성왕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 주공은 군위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요. 우리가 지금 피하는 것은 초성왕의 군대를 피하는 것이지 성득신을 피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피해도 성득신이 추격해오면 그땐 어찌합니까? 성득신이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자라면 그 또한 물러날 테지. 그러나 만일 우리가 물러났는데도 쫓아온다면 그땐 타국의 신하된 자로서 제후의 군대를 추격하는 것이 되오. 신의를 지켜 피해줬는데도 피할 수 없게 되면 누구나 분노하오. 저들이 교만해지고 우리가 크게 분노하면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하오. 또한 우리는 지금 제와 진의 군대를 기다릴 필요가 있어. 제소공과 진목공은 성득신에게 송나라와의 화해를 중재하기 위해 사자를 보냈다가 거절당한 바 있다. 아마도 지금쯤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진문공을 돕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을 것이다. 삼사라면 90리. 사흘간의 행군거리다. 90리를 물러나는 동안 두 나라의 군대가 가세하면 팽팽하리라 예상되는 초군과의 싸움에 결정타를 먹일 수가 있다. 호원은 이런 전략적인 면까지 계산하여 신의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었다. 선진은 비로소 호원의 말뜻을 알아들었다. 과연 가신단의 우두머리다운 경륜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쯤 해서는 진문공도 호원의 말에 수긍이 갔다. 호원이 아니었더라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을 뻔했구나. 전군은 삼사를 후퇴하라. 이리하여 진문공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삼사 후퇴를 감행함으로써 또 하나의 유명한 일화를 남기게 됐다. 진문공이 사흘간에 걸쳐 90리를 후퇴하여 진을 친 곳은 바로 성복. 성복은 위나라 땅으로 지금의 산동성 복현 동남쪽 땅이다. 그 일대로 복수가 흐르고 있다. 진문공은 성복까지 물러나는 동안 내내 성득신이 회군하기를 바랐다. 호원의 말대로 그것이 신하된 신분으로 타국의 군주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득신은 회군하지 않았다. 그의 수하 장수 투이신과 투발은 진군이 연일 물러나는 것을 보고 성득신에게 권했다. 진우가 우리 군대를 피해 달아나고 있으니 이 정도면 장군의 명예를 되찾은 셈입니다. 여기서 군대를 돌려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 된다. 적과 싸워보지도 않고 어찌 빈손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계속 추격하라. 승리는 우리 것이다. 성득신은 진군의 후퇴를 호기로 보았다. 자신에 대해 겁을 먹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두 장수의 간언에도 불구하고 피로에 지친 병사들을 끌다시피 하여 더욱 추격에 박차를 가했다. 그 무렵 진나라 진영에 하나의 낭보가 날아들었다.
호원이 예측했던 대로 제나라에서는 국기보와 최효에게 1만 군사를 딸려 진문공에게로 보냈고 진목공 또한 아들인 공자 은과 건병에게 2,500의 군사를 주어 진군을 돕게 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었다. 송성공 역시 송나라를 포위해서 풀어준 진문공에게 은혜를 갚는다며 공손고에게 군사를 내주어 성복 땅으로 급파했다. 진문공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 힘이 솟았다. 진, 제, 진, 송 4개국 연합군은 성복 들판에다 진을 쳤다. 이때가 4월 3일. 거의 동시에 초군을 중심으로 한 정, 채, 허, 진 5개국 연합군도 진군을 따라 잡아 휴 땅을 등지고 진을 쳤다. 휴 땅은 산이 험하고 못이 가로막힌 험지이다. 성득씨는 용병의 귀재답게 재빨리 천연의 요새라 할 수 있는 곳을 점거하여 영체를 세운 것이었다. 막상 성득신의 재빠른 움직임과 절묘한 진체 배치를 보자 진문공은 별안간 불안감에 휩싸였다. 질지도 모른다. 이러한 마음을 눈치챈 원수 선진이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진문공을 위로했다. 성득신은 패합니다. 대저 험준한 곳에 영체를 세울 때는 싸우기보다는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성득신이 여기까지 쫓아온 것은 싸우기 위해서일 터인데 기껏 쫓아와서 험준한 곳을 택하다니 신이 보기엔 참으로 딱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진문공의 불안한 마음은 씻겨지지 않았다. 굳이 싸워야만 할까? 초성왕에게 은혜를 입은 바 있는 과거의 일이 알게 모르게 진문공의 양심을 짓누르는 것일까? 결전을 눈앞에 두고 진문공은 망설이고 있었다. 이번에는 호원이 진문공을 격려했다. 싸우지 않을 수 없는 형세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이기면 여러 제후를 부릴 수 있는 천하맹주의 자리에 오를 것이요. 진다 하더라도 우리 진나라는 태양산과 황하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영토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지난날 초성왕에게 받은 은혜는 어찌한단 말이오? 난지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진문공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다. 소는 대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초나라는 한수 이북의 모든 희성의 나라를 집어삼켰습니다. 이는 대입니다. 반면 주공이 초성왕에게 은혜를 입은 것은 소입니다. 작은 은혜에 연연하여 큰 수치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잡병들 사이에 불려지고 있는 노래 하나를 들려주었다. 들판 전토에 풀이 수북하니 묵은 뿌리를 캐어내 새 씨앗을 뿌릴지어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진문공의 물음에 난지가 대답한다. 묵은 뿌리는 지난날 초왕에게 입은 은혜를 말하며 새 씨앗이라 함은 새로운 공업을 의미함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과거의 은혜에 얽매이지 말고 새 위협을 이룩하라는 하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진문공이 별안간 간밤의 꿈 이야기를 꺼냈다. 꿈속에서 그는 유랑 시절의 옷차림으로 초나라에 갔다. 초성왕과 씨름 한판을 벌였다. 초성왕의 힘은 대단했다. 진문공은 그 힘에 견디지 못하고 나가 자빠졌다. 초성왕은 진문공의 배 위에 올라타 쇠뭉치 같은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무지막지하게 후려쳤다. 머리가 깨어지고 뇌수가 흘러내렸다. 놀라서 깨어보니 한바탕 꿈이었다. 아직까지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것 같소. 진문공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호원이 반색하며 입을 열었다. 대단한 길몽입니다. 주공은 이번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것이 어째서 길몽이오? 주공께서 등을 땅에 붙이고 넘어지셨으니 그것은 밝은 하늘을 보신 것이요. 초성왕이 배 위에 올라탔으니 이는 주공께 엎드려 사죄하는 형국입니다. 또한 뇌는 유함의 상징입니다. 뇌수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정복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아, 그런 것인가. 호원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모양이다. 오록 땅에서 농부로부터 흙덩이를 받았을 때도 그러하더니 이번에도 또 교묘한 해몽법으로 진문공의 모든 의심과 불안감을 일시에 씻어주는 것이었다. 그대 말을 들으니 나의 근심이 한순간에 사라지는구려. 진문공의 어둡던 표정은 어느새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성득신으로부터 결전장이 날아왔다. 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에 차 있었다. 오만하기까지 했다. 청컨대 군우의 병사들과 한바탕 놀이를 하려고 하오. 군우께서는 막루 높은 곳에 올라 싸움 구경을 즐기십시오.
외신득신도 함께 즐기겠습니다. 진문공의 기세를 꺾으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호원이 재빨리 말했다. 전쟁이란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일인데 놀이라고 가벼이 여기니 참으로 버릇없고 교만하구나. 그가 어찌 이번 싸움에 이길 수 있으랴. 진문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난지에게 답서를 쓰게 했다. 나는 아직도 지난날 초성왕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소. 내가 삼사를 물러나 이곳 성복까지 후퇴한 것도 그에 대한 은혜 갚음인 것을 그대는 아시오. 그런데도 굳이 쫓아와 싸우겠다고 하니 나 또한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이라. 내일 해가 뜨면 서로 만납시다. 만나자는 말은 도전을 받아들이겠다는 뜻. 이로써 진과 초의 성복 전투는 불가피해졌다. 폭풍전야. 양군 진영은 조용했다. 하지만 황하의 물결이 잔잔하다고 하여 어찌 그 깊은 곳까지 잔잔하랴. 진군 원수 선지는 모든 장수를 불러놓고 일일이 임무를 지시하고 있었다. 상군 대장 호모와 좌장 호원은 진나라 장수 건병과 함께 초나라 좌군을 맡으시오. 하군 대장 난지와 좌장 서신은 제나라 장수 최유와 함께 초나라 우군을 맡으시오. 나는 극진 기만과 함께 중군을 거느리고 직접 성득신과 겨루겠소이다. 순림보와 선멸에게는 각기 5천 군사를 내주어 형편에 따라 적응하도록 했다. 제나라 장수 국기보와 진나라 공자 은에게는 샛길로 빠져나가 초군 배후에 숨어 있다가 초군이 패할 때를 기다려 급습하게 하였다. 이때 삭탈 관직된 위주는 가슴의 상처가 다 나은 뒤였다. 그는 선진이 자신에게 아무런 임무를 맡기지 않자 초조한 듯 앞으로 나섰다. 원수는 어찌하여 나를 부리지 않는 것입니까? 선진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한다. 아무 염려 마시오. 장군은 다른 일을 맡아주어야겠소. 이곳 성복 땅에서 남쪽으로 나가면 공상이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초나라 연곡 지방과 접경이지요. 장군은 일지군마를 거느리고 그곳에 매복해 있다가 초나라 패잔병들이 돌아가는 것을 막고 초군 장수들을 모조리 사로잡아 오시오. 위주는 자신에게 임무가 떨어지자 기쁜 마음으로 공상을 향해 떠나갔다. 마지막으로 선지는 주지교를 불러 임무를 부여했다. 그대는 황하 나루터로 가서 배를 모아놓고 기다리시오.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모든 배치가 끝났을 땐 삼경이 가까운 깊은 밤이었다. 선지는 군막을 나와 홀로 높은 언덕으로 올라갔다. 하늘에서 유성 하나가 긴 꼬리를 그리며 떨어지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또 하나의 유성이 흘렀다. 유성은 계속 떨어졌다. 모두 3개였다. 아,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유성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었다. 유성이 떨어진 곳은 초군이 진을 치고 있는 군영 한가운데였기 때문이었다. 사흘 안에 초군을 물리칠 수 있겠구나. 선지는 군막으로 돌아왔으나 아무에게도 유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 자신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던 진문공의 입에서 짧고 강한 명령이 떨어졌다. 돌격. 거의 동시에 초군도 움직였다. 성득신이 직접 지휘하는 초군의 중군은 막강하다. 그 중군은 움직이지 않았다. 전세의 흐름을 보아 결정적인 순간에 벼락 같은 공격을 감행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진군을 향해 돌격하는 것은 좌군과 우군뿐이다. 진군 원수 선지는 나름대로 적의 전력을 분석해 놓았다. 그는 초군의 취약점은 우군이라고 판단했다. 우군은 진, 채나라 군사들이 주력을 이루고 있다. 그 두 나라는 예전부터 겁이 많았다. 초의 우군을 담당한 진군 장수는 하군 대장 난지. 선지는 재빨리 북을 쳐 난지에게 신호를 보냈다. 둥둥둥. 난지는 이미 전날에 선진으로부터 계책을 받았다. 먼저 진나라에서 파견 온 건병을 내보냈다. 진나라 장수 원선과 채나라 공자인이 달려나와 건병을 가로막았다. 싸움은 건병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건병과 그 군사들은 후퇴하기 시작했다. 한순간 진군의 영문 위에 깃발이 높이 치켜 세워졌다. 동시에 포성이 일었다. 그것을 신호로 양옆 언덕 뒤편에서 진나라 하군 좌장 서신이 병차 부대를 이끌고 쏜살같이 달려나왔다. 그런데 병차를 모는 말들의 모양새가 이상했다. 한결같이 호피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었다. 헉!
원선과 공자인은 한순간 그것이 진짜 호랑이인 것으로 착각했다. 병사들도 말들도 모두 기겁하였다. 자신들도 모르게 방향을 틀어 달아나기 시작했다. 뒤이어 달려오던 초나라 우군 대장 투발의 후속 부대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서로 비켜날 틈이 없었다. 같은 초군 사이에 일대 혼란이 일었다. 하군 좌장 서신은 그 호기를 놓치지 않았다. 전군을 몰아 초군을 향해 덮쳤다. 마침내 초군은 그 공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것을 보고 있던 하군 대장 난지는 군졸 수십 명을 진 채나라 병사로 가장시켜 초나라 원수 성득신에게 보냈다. 가장병들은 중군 영체 앞까지 달려가 외쳤다. 우리 우군이 크게 이겼습니다. 속히 군대를 보내어 적을 섬멸하라는 투발 장군의 전가를 받아왔습니다. 성득신은 막로 위로 올라가 전세를 살폈다. 과연 전장터 멀리로 누런 먼지가 하늘을 뒤덮었고 그 사이로 한때의 군사들이 북쪽을 향해 달아나고 있었다. 과연 진나라 군대는 달아나기에 여념이 없구나. 성득신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좌군 대장 투이신에게 신호를 내어 속히 공격하라는 명을 내렸다. 우군 대장 투발의 승리 소식을 들은 투이신은 공을 놓칠세라 진나라 좌군을 향해 돌진했다. 달리면서 바라보니 저쪽 들판 한켠에 진나라 원수기가 높이 내걸린 채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진나라 원수 선진이 저곳에 있구나. 내 선진을 사로잡아 1등 공로를 차지하리라. 투이신은 방향을 틀어 원수기가 펄럭이고 있는 곳으로 덮쳐들었다. 초군이 원수기 가까이 접근했을 때였다. 투이신은 멈추어라. 구범 호원이 여기서 기다린 지 오래다. 느닷없이 진나라 좌군 좌장 호원이 달려나와 앞을 가로막는 것이었다. 늙은이는 비켜라. 투이신은 코웃음을 치며 호원을 공격했다. 과연 초군은 강했다. 호원과 그 병사들이 원수기를 지켜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대항했으나 미친 말처럼 덤벼드는 투이신의 기세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호원은 즉시 병차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동시에 원수기도 호원을 따라 후퇴했다. 이를 가만히 서서 구경하고 있을 투이신이 아니었다. 추격하라. 투이신과 초군 병사들은 길을 쓰고 원수기를 쫓아갔다. 그렇게 얼마쯤 뒤쫓았을 때였다. 벼란간 뒤편에서 북소리가 크게 진동했다. 둥둥둥둥. 동시에 오른편 언덕 너머에서 한 무리의 진군이 나타나 원수기를 쫓은 초군의 측면을 급습했다. 투이신이 놀라 바라보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앞에서 쫓기는 줄 알았던 진나라 원수 선진이 좌장 급진과 함께 맹렬히 초군의 허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속았구나.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초군의 행렬은 선진의 기습으로 인해 눈 깜짝할 사이에 두 동강으로 끊어진 것이었다. 앞서 쫓기어 달아나던 호원도 어느 틈에 병차를 돌려 선진과 합세하여 토막난 초군을 두들겨대고 있었다. 지금까지 진군을 쫓던 투이신은 오히려 진군에 의해 포위당하고 말았다. 이제는 목숨을 구해 달아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창을 휘둘렀다. 겨우 포위망을 빠져나왔다. 그러자 이번에는 제나라 장수 최요가 앞을 막으면서 쳐들어왔다. 투이신은 병차고 말이고 다 버리고 일반 병사들 틈에 섞여 산으로 기어올라 겨우 목숨을 구했다. 초나라 우군과 좌군은 전멸되다시피 대패했다. 그러나 초나라 원수 성득신은 초나라의 우군과 좌군이 전멸되다시피 한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초군이 모두 승리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호원 또한 투이신을 유인하면서 일부 병졸들을 초군 병사로 가장시켜 성득신에게로 보냈던 것이다. 투이신 장군은 지금 진군을 크게 무찔러 이기고 패잔병들을 추격하는 중입니다. 초군의 패배를 가정해보지 않은 성득신은 그 거짓 보고를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다. 성득신은 먹잇감을 발견한 굶주린 늑대처럼 두 눈을 번쩍이며 좌우를 향해 외쳤다. 적은 상하군 모두 무너지고 이제 중군만 남았다. 북을 울려라. 우리가 돌격할 때가 왔다. 북소리가 힘차게 울렸다. 성득신은 친히 중군을 거느리고 진나라 중군을 향해 진격했다. 그 무렵 진나라 중군 본영을 지키는 장수는 기만이었다. 본래 선진은 2개의 원수기를 만들어 두었다.
하나는 상군 진영에 두어 초나라 좌군 대장 투이신을 유인하는 데 사용하였고 다른 하나는 중군 본영에 두어 자신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는 본영을 나서기에 앞서 기만에게 다음과 같이 신신당부했다. 초군이 와서 아무리 싸움을 걸어도 절대로 응하지 말고 지키기만 하라. 그러고는 살짝 본영을 빠져나와 투이신의 측면 공격에 가담하였던 것이다. 기만은 선진을 대신하여 중군 본영을 지키고 있다가 성득신이 이끄는 초나라 중군의 공격을 받았다. 처음에 그는 선진의 명에 따라 원수 기만을 세워둔 채 진문을 굳게 닫아 걸고 일체 나가 싸우지 않았다. 그런데 초군의 공격은 집요했다. 특히 성득신의 아들 성대심은 수차례나 진문 밖에까지 와서 창을 허공에 휘두르며 싸움을 걸었다. 성대심은 이제 19살의 젊은 장수. 그 모습이 기만에게는 여간 가소롭게 보이지 않았다. 저 집가부는 어린 놈이 누구냐? 성득신의 아들 성대심입니다. 그거 잘 되었구나. 내가 달려나가 당장 저놈을 사로잡아 성득신의 콧대를 꺾어 놓아야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 싸우지 말라는 원수님의 명이 있었질 않습니까? 저까짓 어린애 하나를 상대하는 것이 무슨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원수의 분부가 아무리 엄하지만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는가? 기만은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진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춤추듯 칼을 휘두르며 성대심을 향해 덤벼들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만큼 상대가 만만치 않았다. 서로 어우러져 수십합을 싸우는 중에 초군 장수 투월초가 쏜 화살이 기만의 투구를 맞췄다. 기만은 기겁하였다. 그는 가슴이 오그라들어 더 이상 싸울 마음이 없었다. 병차를 돌려 본진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초군이 그 뒤를 따라 진문 안으로 들어올까 염려하여 물러갈 수도 없었다. 기만은 성대심을 피해 다른 곳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한 대의 화살에 기만의 투구를 맞힌 투월초는 기세가 살았다. 달아나는 장수를 뒤쫓을 필요는 없다. 일제히 저 닫힌 진문을 부수고 들어가 선진을 사로잡도록 하라. 성대심과 투월초는 도망가는 기만을 내버려 두고 진나라 중군 진문을 향해 물밀듯 쳐들어갔다. 투월초가 다시 화살을 시위에 걸었다. 화살은 허공을 날아 진문 높이 나부끼는 진나라 원수기에 가서 맞았다. 깃대가 부러지며 원수기가 땅에 떨어졌다. 이것을 본 진군은 크게 겁을 먹었고 초군은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올랐다. 본시 순림보와 선멸은 좌우에 숨어 있다가 형세에 따라 싸움에 가세하라는 선진의 명을 받고 근처 들판에 포진하고 있었다. 그들은 중군 진영의 원수기가 부러지는 것을 보았다. 선진이 위험에 처한 것으로 알았다. 그들은 급히 북을 울리며 자기네 중군 진문을 공격하고 있는 초군 장수 성대심과 투월초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초군 원수 성득신이 총공격 명령을 내렸다. 오늘 진나라 군사를 한 명이라도 살려보낸다면 나는 맹세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천하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초나라 중군이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괴물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한 입에 진나라 중군 진체를 집어삼킬 듯 일시에 덤벼들었다. 진나라 중군 본영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다. 바로 그러할 때 진나라 원수 선진과 좌장 극진이 그곳에 당도했다. 그들은 자기 본영이 위태로운 것을 보고 급히 병차를 몰아 초군의 배후를 들이쳤다. 싸움은 혼전으로 이어졌다. 성득신의 중군은 역시 막강했다. 선진으로부터 배후를 공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위축됨 없이 그들의 공격을 물리쳤다. 전세는 초군의 우세.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진나라 상군과 하군이 속속 그 싸움에 끼어들었다. 진군의 총병력이 집결된 셈이었다. 이로써 백중지세가 되었다. 그냥 그렇게 싸움이 진행되었으면 성득신의 중군은 별 타격을 받지 않고 그날의 싸움을 마쳤으리라. 그런데 싸움이 한창 진행 중에 투발과 투이신이 패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성득신은 정신이 아찔했다. 좌우군이 모두 패했다는 것은 양날개를 잃어버린 격이었다. 아무리 배짱이 두둑한 성득신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평상심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했다. 후퇴하라. 이것이 또 하나의 결정적인 패인이었다. 적을 마주하고 싸우는 것과 등을 돌려 달아나며 싸우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우선 마음이 달랐다.
진군은 힘이 갑절로 솟았고 초군의 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졌다. 이제부터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륙이었다. 초군은 도망가기에 바빴다. 성득신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제는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다. 기를 쓰고 달렸다. 아들 성대심과 장수 투월초가 옆에서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성득신은 이미 벌써 죽은 목숨이 되어 땅바닥에 나뒹굴었을 것이다. 초군은 겨우 진군의 포위망을 뚫고 성복 들판을 빠져나왔다. 이겼다. 진군의 함성이 어두워져가는 평원 저편까지 울려 퍼졌다. 이때 진문공은 유신산 위에서 진군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다가 급히 명을 내렸다. 초군을 국경 밖으로 내쫓기만 할 뿐 죽이지는 마라. 나는 초나라와 의를 상하고 싶진 않다. 지난날 초성왕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내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진문공의 명을 받은 선진이 전군에 외쳐댔다. 달아나는 초군을 쫓지 마라. 졌는가? 성득씨는 가슴으로 울고 있었다. 지지 않을 싸움을 졌기에 그의 눈물방울은 더욱 굵었다. 과연 하늘은 진문공 편인가? 고개를 쳐들어 하늘을 원망했다. 가슴 한 구석으로 또 다른 오기가 일고 있었다. 다시 한번. 이대로 본국으로 돌아가 초성왕을 대할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도 15세 소년 위가가 외쳤다는 말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성득신은 군대를 지휘하거나 나라 일을 맡길 만한 자가 못 된다. 성득신과 그 수하 장수들은 휴 땅에 세워둔 대체를 향해 달렸다. 그곳에서 전열을 가다듬어 한 번 더 자웅을 겨루리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성득신은 과장된 밝은 음성으로 좌우 장수들을 향해 외쳤다. 그때였다. 앞에서 전초병 하나가 달려와 아랜다. 속히 병차를 딴 곳으로 돌리십시오. 이미 우리 대체엔 진 두 나라 기가 나부끼고 있습니다. 제나라 장수 국기보와 진나라 공자 은은 선진의 밀명을 받고 곧장 휴 땅으로 달려갔었다. 그러고는 성득신이 군대를 이끌고 진군을 공격하는 사이 재빨리 공격하여 대체를 점령해버린 것이었다. 휴의 대체는 초군의 식량이 보관되어 있는 곳. 그곳을 빼앗겼다는 것은 곧 생명줄을 빼앗긴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이제는 싸우려 해도 싸울 수가 없다. 아, 성득신은 알 수 없는 신음을 토했다. 방향을 틀어 유신산 뒤편을 돌아 수수 강변을 따라 달렸다. 초나라로 향하는 길이다. 패잔병의 모습은 너무나 처량했다. 이제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침묵의 행군이었다. 그들이 공상 땅에 이르렀을 때였다. 호련 앞에서 일성포양이 일더니 난데없이 군사 한 무리가 함성을 지르며 앞을 가로막았다. 하하, 이제야 오는가. 나는 진나라 장수 위주다. 여기서 너희를 기다린 지 너무 오래되었구나. 초군은 기절초풍을 하였다. 위주가 누구인가? 지난날 진문공이 초나라에 망명 왔을 때 위주는 맥이라는 무서운 짐승을 혼자서 싸워잡은 일이 있었다. 초나라 병사라면 누구나 그 일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위주가 지금 두 눈을 부라리고 눈앞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이었다. 으헉! 초군 패잔병들은 싸우기도 전에 대오가 무너졌다. 성대신만이 기가 꺾이지 않고 병사들을 수습했다. 원수를 보호하라. 이렇게 외치고는 앞장서서 위주를 향해 달려나갔다. 그제야 투월초와 투발 등도 정신을 차리고 병차를 몰아 성대심의 싸움을 도왔다. 그러나 역시 위주는 진나라 제1의 장수다웠다. 위주는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혼자서 여러 장수를 상대했고 그 사이 그의 군사들은 초군을 에워싸고 맹렬히 공격을 퍼부어댔다. 이제 조금만 더 압박하면 성득신은 물론 초군의 모든 장수를 사로잡을 참이었다. 그때 북쪽에서 병차 한 대가 나는 듯이 달려와 외쳤다. 위장군은 싸움을 중지하시오. 주공께서는 초나라 장수들을 본국으로 살려보내라 특명을 내리셨소이다. 진문공의 명이라는 말에 위주는 싸우던 창을 거두며 좌우를 향해 명했다. 초군에게 길을 비켜줘라. 진군은 양쪽으로 물러서서 길을 열어주었다. 그 사이로 초나라 장수들은 성득신을 보호하며 일제히 달아났다. 성득신은 초나라 영토인 연곡에 이르러 숨을 돌리고 군사를 점검했다. 중군은 살아남은 자가 6할 정도였고 좌우군은 3할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패배를 절감하고 땅을 치며 통곡했다.
내가 본시 초나라 위엄을 만리밖에 드날리고자 했는데 뜻밖으로 이런 패배를 당했으니 장차 이 죄를 어찌할꼬. 성득씨는 차마 초성왕이 머물고 있는 신성으로 갈 면목이 없었다. 그는 수하 장수인 투발, 투이신, 투월초 등과 함께 스스로 죄인을 자처하고 연곡 땅에 머물렀다. 아들 성대심을 신성으로 보내며 말했다. 죄인 성득신이 패배의 죄를 청합니다. 초성왕은 분노했다. 나의 명을 거역하면서까지 승리를 장담하더니 오히려 초나라 위신만 땅에 떨어뜨렸구나. 그는 성대심을 향해 차갑게 외쳤다. 성득씨는 초나라 국법도 모르는가. 싸움에 나가서 지는 자는 죽음뿐이다. 너는 가서 전하여라. 모든 장수는 자결하여 나의 칼을 더럽히지 말라고. 성대심은 초성왕이 아버지를 전혀 용서해 줄 뜻이 없음을 알았다. 그는 구슬피 울며 연곡으로 돌아가 성득신에게 초성왕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성득신은 하늘을 우러르며 길게 탄식했다. 비록 왕이 나를 용서한다 해도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무슨 면목으로 이번 싸움에서 자식을 잃은 초나라 늙은 부모들을 대할 것인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초성왕이 있는 신성 쪽을 향해 2번 절을 올린 후 칼을 뽑았다. 한편 아버지를 따라 신성에 와 있던 위관은 초군의 패배 소식을 듣고 위여신에게 물었다. 성득신이 졌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다. 그럼 왕께선 성득신을 어찌 처리하셨습니까? 성득신과 그 장수들에게 자결의 명을 내리셨다. 아, 안타깝습니다. 무엇이 안타깝다는 말이냐? 성득신이 비록 공명심이 크고 교만하여 나라 일을 혼자 맡을 위인은 못 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면 큰일을 이루어낼 사람입니다. 이번에 그가 지긴 했지만 후일 진나라의 원수를 갚을 사람은 역시 성득신 뿐입니다. 왕께서 성득신을 죽임으로써 진나라에 2번을 패하는 것이 됩니다. 아들 위가의 말에 위여신은 정신이 번쩍 드는 듯 했다. 그렇구나. 대체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은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잘하면 성득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왕의 노여움이 대단한데 어떻게 그를 살릴 수가 있단 말이냐? 아버님께서는 지난날 범땅에 사는 율사라는 사람의 말을 잊으셨습니까? 그가 뭐라고 말했더라? 초성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의 일이었다. 범땅에 사는 율사는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공자 신분이던 초성왕이 있는 자리에서 성득신과 투이신의 관상을 보고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2분은 왕명에 의해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초성왕은 이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왕위에 오르던 날 성득신과 투이신을 불러 말했다. 그대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든지 나는 그대들을 죽이지 않겠다. 그러고는 2 사람에게 각기 면사패를 내주었다. 그런데 이번에 왕께서는 몹시 화가 나시어 그 일을 깜빡 잊으신 모양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일을 말씀드리면 왕은 성득신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위가로부터 이 얘기를 들은 위여신은 무릎을 치며 일어나 즉시 초성왕에게로 달려갔다. 왕께 아뢰입니다. 이번에 성득신이 죽을 죄를 짓긴 하였으나 그는 일찍이 왕께서 내리신 면사패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속히 그를 구하십시오. 초성왕은 크게 놀랐다. 그렇구나. 내가 그 일을 깜빡 잊고 있었다. 초성왕은 대부 반항을 불러 명했다. 지금 당장 연곡으로 가서 이번 싸움에 진 장수들은 한 사람도 죽지 말고 귀환하게 하라. 대부 반항은 연곡을 향해 나는 듯이 달려갔다. 그러나 간발의 차이로 늦었다. 반항이 연곡에 당도했을 때는 성득신은 이미 칼로 자신의 목을 찌른 뒤였다. 아직 시신이 식지 않았다. 좌우 사람들이 달려들어 살려보려 했으나 끝내 성득신은 살아나지 못했다. 좌군 대장 투이신은 대들보에다 목을 메었으나 몸이 워낙 무거웠다. 비단줄이 끊어져 마룻바닥에 굴러떨어졌다. 그때 반항이 당도했고 사람들이 달려들어 치료한 덕분에 다시 깨어났다. 우군 대장 투발은 성득신의 시체나 염해놓고 죽을 작정이었다가 초성왕으로부터 사멸령을 받았다. 결국 3 장수 중 죽은 사람은 성득신 뿐이었다. 후일의 한 사가는 성득신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조상한 바 있다. 초나라에 한 대장부가 있었으니 그 기상은 진나라를 삼키고 천하를 노렸도다. 그러나 한 번 실수로 목숨을 원래 굳세고 강한 것은 오래 가질 못하는 것인가. 원래 성득신은 초나라 실세 중 한 사람이었다.
성득신이 투고거토와의 권력 다툼에서 우위를 점해 투고거토를 밀어내고 영윤 자리에 오른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공명심과 권력욕이 강한 성득신의 성격으로 보아 얼마든지 추측이 가능한 해석이다. 그러나 성득신의 강한 성품은 도가 지나쳤다. 부드러움이 부족했다. 정치의 속성상 내부로부터 적이 많았을 것이다. 또한 시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으리라. 사서는 위가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성득신의 강한 성품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 중에 진나라와의 일전을 놓고 절대 권력자인 초성왕과 의견을 달리했다. 경쟁자들은 이 기회를 적절히 이용했다. 초성왕 스스로 성득신에게서 위기감을 느꼈을 가능성도 높다. 어쨌거나 나이가 많은 초성왕은 판단력을 잃고 성득신의 진나라와의 대결을 냉소적으로 바라보았다. 성득신은 칼로 자신의 목을 찌르는 순간 무엇을 생각했을까?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을까? 그래서 통안의 눈물을 흘린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그는 진문공에 대한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여 스스로 자결을 감행한 것일까? 알 수 없는 일이다. 어쨌거나 성득신은 중원의 패자를 놓고 벌인 일전에서 진문공에게 참패를 당하고 역사 무대의 저편으로 사라져갔다. 이 패전 하나로 그는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패배자로서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 반면 승리자인 진문공은 패공이라는 영광스런 이름을 얻었다. 승자와 패자의 차이다. 이런 것이 역사인가? 어찌 생각하면 성득신은 진문공이라는 주인공을 탄생시키기 위해 호련히 나타났다가 사라져간 멋진 파트너였다. 성득신이 죽은 후 초성왕은 곧장 도성인 영성으로 돌아왔다. 우울한 귀환이었다. 영윤 자리가 비었으므로 인사 배치를 다시 하였다. 대부 위여신이 새로이 영윤에 올랐다. 성득신과 함께 패장의 멍에를 쓴 투이신과 투발은 중앙요직에서 지방장관으로 좌천되었다. 투이신은 상이라는 땅으로, 투발은 양성으로 쫓겨났다. 그러나 초성왕은 성득신의 생전 공로를 인정하여 그 아들 성대심과 성기구에게 대부 벼슬을 내려주었다. 한편 성득신을 영윤과 원수직에 추천했던 노대신 투고고토는 그 후 집안에만 들어앉아 있다가 성득신이 싸움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탄식했다. 지난날 어린 위가가 했던 말이 맞았구나. 내 안목이 어린아이만도 못하다니. 그는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고 매일 탄식하다가 끝내는 피를 토하고 자리에 쓰러졌다. 투고고토는 자신이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을 직감하고 아들 투반을 불러 유언을 남겼다. 나의 목숨이 내일이면 닿을 것이다. 숨을 거두기 전에 내게 한 가지 일러둘 말이 있다. 내 숙부인 투월초는 처음 태어났을 때 호랑 이상임에도 늑대 소리로 울었다. 이는 곧 집안을 망칠 상이다. 내가 그때 내 할아버지에게 내다버리자고 권했으나 내 할아버지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가 보건대 위여신도 오래 살 사람이 못 된다. 투발과 투이신도 순조롭게 생을 마칠 상이 아니다. 그러면 장차 초나라 정치는 내가 아니면 투월초가 맡게 될 것인데 투월초는 흉상이다. 그가 정권을 잡는 날에는 틀림없이 몹쓸 짓을 많이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잘못하다간 우리 투씨 집안의 대가 끊어질지도 모른다. 내가 죽은 후 만일 내 숙부인 투월초가 정치를 맡게 되거든 너는 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다른 곳으로 달아나거라. 그래야 다음 날 함께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투바는 2번 절하고 아버지의 유명을 받았다. 다음 날 투고거토는 숨을 거두었다. 투고거토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과연 신임 영윤인 위여신도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초성왕은 죽은 투고거토의 공로를 생각하여 그 아들 투반을 영윤으로 삼고 투월초에겐 사마 벼슬을 내려주었다. 위여신의 아들 위가에겐 공정 벼슬을 주었다. 이로써 초나라 조정의 주요 자리는 모두 새로운 인물들로 바뀌었다. BC 632년 진문공 4년 주양왕 20년 4월에 있은 진, 초 간의 이 싸움을 역사는 성복전투라고 부르고 있다.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진문공의 대승으로 막을 내렸다. 이 결과로 인해 춘추시대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형만이라고 불리는 초나라의 중원 진출이 저지당했다. 초성왕으로서는 제환공에게 이어 2번째로 좌절을 맛본 것이다. 중원의 시각이 아니더라도 초성왕은 2번째 패공이 될 기회를 놓쳤다.
아직은 중화 우위의 시대였다. 성복 전투는 초성왕에게는 시리와 좌절을, 진문공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과 명예를 안겨다 주었다. 패공. 미리 말하지만 이 전투의 승리로 인해 초나라의 중원 진출을 저지하고 중원의 여러 나라를 영향권에 두게 된 진문공은 제환공에 이어 두 번째로 춘추시대 패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영웅 탄생이다. 그것도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푼 초성왕에게 승리를 거둠으로써 그가 차지해야 할 패공의 지위에 대신 올랐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19년간의 유랑 생활 끝에 얻은 패공의 자리이기에 그 가치는 더욱 빛난다. 고진감래의 전형이기도 하다. 또 하나는 강력한 진나라 시대의 개막이다. 진나라는 희성이긴 하였지만 그 전까지는 서북방에 치우친 별볼일 없는 변방 제후국 중 하나에 불과했다. 오랑캐라 불리는 융. 적족들에 대한 방패막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다. 그러던 것이 이 전투를 계기로 중원 중심국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고 이후 진나라는 계속 강대국으로서 행세하게 되었던 것이다. 역사는 흐른다. 강물처럼 쉼없이 흐른다. 이제 중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